중년 이후 심혈관 건강 지키기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천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선애국TV 김선기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만큼 우리 자신의 건강도 소중히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국민이 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이 나라를 더 오래, 더 힘차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 중년 이후 연령대 분들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질환들은 한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실천하신다면 건강하게 이 나라를 지키며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길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실천 가능한 심혈관 건강관리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 왜 심혈관 건강이 중요한가? 대한민국 국민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심혈관 질환은 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 원인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은 갑자기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심혈관 질환은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조기 관리를 통해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동맥 경화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심혈관 건강을 관리하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심혈관 건강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심혈관 질환의 이해. 심혈관 질환이란 무엇인가? 심혈관 질환은 심장과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합니다. 주요 질환으로는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 말초혈관 질환 등이 있습니다. 이들 질환의 공통적인 원인은 동맥 경화증입니다. 동맥 경화증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염증 세포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혈관이 심하게 막히거나 혈전이 생겨 급성 사건이 발생하면 갑자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위험 요인 이해하기.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변경할 수 없는 요인으로 나이, 성별, 가족력이 해당됩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일찍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증가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 조기 심혈관 질환 환자가 있으면 본인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둘째는 변경 가능한 위험 요인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불건전한 식습관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다행히 이러한 요인들은 생활습관 개선과 적절한 치료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변경 가능한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8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부 식습관 관리. 지중해식 식단의 과학적 근거. 수많은 연구에서 지중해식 식단이 심혈관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콩류를 풍부하게 섭취하고 올리브유를 주요 지방 공급원으로 사용하며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고 적색육과 가공육은 제한하는 식사 패턴입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그룹이 일반 저지방 식단을 따른 그룹보다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사망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혈압 감소, 혈당 조절 개선, 염증 감소, 혈관 기능 향상 등 여러 기전을 통해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식사 원칙. 첫째, 채소와 과일을 매 끼니 충분히 섭취합니다. 하루 최소 5회분 이상,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 칼륨 등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둘째, 흰 쌀밥보다는 현미, 잡곡밥을 선택합니다. 흰빵 대신 통밀빵을, 흰 밀가루 국수 대신 통밀 파스타를 선택합니다.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합니다. 셋째, 단백질은 주로 생선, 콩류, 닭가슴살에서 섭취합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며 부정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 2-3의 생선 섭취가 권장됩니다. 넷째, 좋은 지방을 선택합니다. 올리브유, 카놀라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사용하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섭취합니다. 하루 한 주맥 30지의 견과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반면 버터, 라드, 마가린 같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제한합니다. 다섯째, 적색육과 가공육 섭취를 줄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는 일주일에 1-2회로 제한하고 한 번 먹을 때도 손바닥 크기 정도로 적당량만 섭취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므로 가능한 피합니다. 소금 섭취 줄이기.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5-6mm 수은주 감소하며 이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20%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첫째, 국과 찌개의 국물을 적게 먹습니다. 둘째, 김치는 싱겁게 담그고 적당량만 먹습니다. 셋째,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제한합니다. 넷째, 음식에 소금을 더 뿌리는 습관을 없앱니다. 다섯째, 레몬즙, 식초, 허브, 향신료를 활용해 맛을 냅니다. 설탕과 단순당 제한. 설탕이 많이 든 음료와 디저트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중성지방을 증가시킵니다. 탄산음료, 가당 주스, 에너지 드링크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십니다. 과일은 주스보다 통째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주스는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3부 운동의 중요성. 유산소 운동의 효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며 혈당 조절을 개선하고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향상시켜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주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운동을 주 75분 이상 할 것을 권장합니다. 중강도 운동이란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는 정도의 강도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춤추기 등이 해당됩니다. 실천 가능한 운동 계획.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면 천천히 시작합니다. 첫 주에는 하루 10분씩 걷기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립니다. 무리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 없고 부상 위험이 낮으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주 5일 빠르게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4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을 습관화하려면 즐거운 활동을 선택하고 일정한 시간에 하며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보계나 운동 앱을 활용하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텔레비전 보면서 스트레칭하기 등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효과를 냅니다. 근력 운동의 중요성. 유산소 운동만큼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주 2-3회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골밀도를 높이며 대사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는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플랭크 등이 있습니다.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 운동을 10-15회 반복하여 2-3세트 실시합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므로 같은 근육 부위는 하루 간격을 두고 운동합니다. 사부 체중 관리. 비만과 심혈관 위험.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혈압과 혈중 지지를 악화시킵니다.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허리둘레는 복부 비만을 평가하는 좋은 지표입니다. 한국인 기준으로 남성은 90cm 약 36인치, 여성은 85cm 약 34인치 이상이면 복부 비만입니다. 허리둘레가 증가할수록 심혈관 질환,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 급격한 체중 감량은 건강에 해롭고 요요 현상을 유발합니다. 한 달에 체중의 5% 이내로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80kg인 사람은 한 달에 2-4kg 정도 감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체중 감량의 기본 원칙은 섭취 칼로리보다 소비 칼로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하루 500kcal 정도 칼로리 적자를 만들면 일주일에 약 0.5kg씩 감량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극단적인 식단은 피해야 합니다. 특정 영양소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하루 1000kcal 이하로 극도로 제한하는 식단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면서 전체 칼로리를 약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부 금연과 절주. 흡연의 해로움. 흡연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며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은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감소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2-4배 높습니다. 다행히 금연의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금연 후 20분이면 혈압과 맥박이 정상화되고 12시간이면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1년 후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하며 1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금연 성공 전략. 금연은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니코틴 중독은 강력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건소나 병원의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면 상담과 함께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등 금연 보조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 약물 치료도 효과적입니다. 바레니클린이나 부프로피온 같은 약물은 니코틴 갈망을 줄여 금연 성공률을 2-3배 높입니다. 금연 후 나타나는 금단 증상 짜증, 불안, 집중력 저하 등은 보통 2-4주 내에 사라지므로 이 시기만 잘 견디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적절한 음주.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하며 심장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반면 소량의 음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음주의 이득보다 위험이 더 크다고 보고합니다. 소량 음주의 이득은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으로도 얻을 수 있으므로 건강을 위해 음주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음주를 하고 있다면 남성은 하루 2잔 소주 2잔, 맥주 2캔, 여성은 하루 1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6부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스트레스와 심혈관 건강.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며 동맥 경화를 촉진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흡연, 과음, 과식 같은 건강하지 않은 행동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운동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또한 명상이나 복식 호흡 같은 이완 기법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20분 조용한 곳에서 깊게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면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취미 활동, 사회적 교류, 웃음도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면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면 심리적 지지를 받습니다. 필요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 수면은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이 휴식을 취하며 혈관이 회복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 위험을 높이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증가시킵니다. 성인은 하루 7-8시간 수면이 권장됩니다.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높습니다. 반대로 9시간 이상 자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 향상 방법.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는 과식, 카페인, 알코올, 격렬한 운동을 피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18-20도 유지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줄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가벼운 독서나 이완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반복적으로 호흡이 멈춰 산소 부족을 일으키며 이는 고혈압과 부정맥, 심근경색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심한 코골이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증상이 있으면 수면 클리닉을 방문해야 합니다. 7부 정기 검진과 조기 발견. 혈압 관리. 혈압은 심혈관 건강의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mm 수은주 미만, 이완기 80mm 수은주 미만입니다. 수축기 130에서 139 또는 이완기 80에서 89는 고혈압 전 단계, 140에서 90 이상은 고혈압입니다. 40세 이상은 최소 1년에 한 번 혈압을 측정해야 합니다. 가정용 혈압계로 집에서 정기적으로 재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 배뇨 후, 약 복용 전, 조용히 앉아서 5분 휴식 후 측정합니다. 여러 번 재서 평균값을 기록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방치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신부전을 일으킵니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혈압약은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혈당과 당뇨병 검사.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의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비당뇨인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2에서 4배 높습니다.
40세 이상은 매년 공복 혈당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복 혈당 100mg/dL 미만이 정상, 100에서 125는 당뇨병 전 단계, 126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반영합니다. 5.7% 미만이 정상, 5.7에서 6.4%는 당뇨병 전 단계, 6.5%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검사. 혈중 지질 검사는 총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을 측정합니다. 40세 이상은 4에서 6년마다 위험 요인이 있으면 더 자주 검사합니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 경화가 진행됩니다. 목표 수치는 개인의 위험도에 따라 다릅니다. 심혈관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은 130mg/dL 미만,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위험 요인이 있으면 100mg/dL 미만,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70mg/dL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남성은 40mg/dL 이상, 여성은 50mg/dL 이상이 권장됩니다. 중성지방은 150mg/dL 미만이 정상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스타틴 같은 콜레스테롤 약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검사. 심전도 검사는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을 발견하는 기본 검사입니다. 운동부하 검사는 운동 중 심장의 변화를 관찰하여 관상동맥 질환을 찾아냅니다. 심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합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목의 동맥 상태를 보고 동맥 경화 정도를 확인합니다. 위험 요인이 있거나 증상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좋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팔부 약물 치료의 중요성.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생활습관 개선을 충분히 했음에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경우 약물로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약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으로 치료를 미루면 안 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약은 수십 년간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약의 이득이 부작용보다 훨씬 큽니다. 약을 먹으면서 생활 습관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약물 순응도. 처방받은 약은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임의로 중단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반동 현상으로 혈압이 급격히 올라 뇌출혈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을 잊지 않으려면 알람을 설정하거나 식사 시간에 맞춰 복용하거나 약통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둡니다. 약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처방받아야 합니다. 약 부작용이 의심되면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합니다. 구부경고 신호인지. 심근경색의 증상. 가슴 중앙이나 왼쪽에 조이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되면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합니다. 통증이 왼팔, 목, 턱 등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식은땀, 구토, 호흡곤란, 어지럼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여성이나 노인, 당뇨병 환자는 전형적인 흉통 없이 피로감, 소화불량, 호흡곤란만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심근경색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증상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막힌 혈관을 뚫으면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증상.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어지면 뇌졸중을 의심합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가 좁아집니다. 심한 두통, 어지럼증,
걷기 곤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단한 자가 진단법으로 FAST를 기억합니다. 페이스 얼굴 웃을 때 한쪽이 처지는지 확인. 안팔 양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이 떨어지는지 확인. 스피치 언어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할 수 있는지 확인. 타임 시간 하나라도 이상하면 즉시 119 신고. 뇌졸중도 심근경색처럼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3에서 4시간, 5시간 이내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거나 혈관을 뚫으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길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생선을 자주 드시며 소금과 가공식품은 줄이십시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심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셋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술도 적당히 하십시오. 넷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심장의 건강을 지킵니다. 다섯째, 정기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확인하십시오. 여섯째,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받으십시오. 약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잘 따르십시오. 여러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은 하나를 더 추가하고 모레는 또 하나를 더 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건강을 만듭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이 나라를 오래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건강한 조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합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건강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팁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선애국TV 김성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